자,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다. 지금 현재 평면세계에서 수평적 평면세계 공부하고 있다. 자, 반의지와 의지의 평면세계를 도형으로 살펴보면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반의지와 반존재와 의지가 구성하는 이쪽 평면세계가 되겠지. 반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평면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무한성 세계, 그 다음에 정무한성 세계까지 공부했었다. 인간 일반이 평등하고 평온한 삶을 성취하는 진리의 세계는 우리 의지로 그 삶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달성할 수 없다. 그렇지? 진리의 세계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 의지가 그 진리를 적용하지,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나 그것은 보통 현재의 벽에 부딪혀 가게 된다. 철학을 해서 진리를 알아도, 철학뿐만 아니라 무언가 해서 진리를 알아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 현실과 진리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은 가능적 존재, 예를 들면 진리라고 한다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능적 존재에 대한 의지와 세계는 인간에게 무제한적 힘을 부여하는 힘의 근원적 세계이다. 그렇겠지? 힘의 근원 세계. 지금 우리가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에서 계속 반존재의 영향으로 의지가 파괴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무제한적 힘을 부여하는 힘의 근원적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뒤에 나오니까 조금 더 보자.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은 의외로 별로 많지 않다. 뭐 돈이 조금 없을 뿐이고, 그럴 뿐이지,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은 의외로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나는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고, 마음대로 물을 마실 수 있고, 마음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갖지 않은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이야기야. 자, 우리는 또한 의지의 반존재와 세계를 사유한다. 두 번째지. 반존재의 의지와 세계. 지금까지 공부했고, 자, 지금서부터는 의지의 반존재와 세계를 생각해보자. 이는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삶을 재구성하는 세계이다. 의지의 부정은 의지의 분열과 구분되어야 한다. 의지의 부정은 의지 자체의 부정과 의지 세계의 반존재와 반인식화 세계이며, 좀 말이 어렵지만 잘 따져봐. 의지의 부정은 의지 자체의 부정과 의지 세계의 반존재와 반인식화 세계. 그러니까 기본이 의지인 거야. 기본이 의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가 의지의 부정인 거야. 반면에 의지의 분열은 처음부터 반의지의 세계를 포함하는 삶의 평면 공간 세계이다. 의지의 분열은 의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미 의지가 파괴되어 있는 거야. 공간이 완전히 다르지? 다시 그 도형에서 확인해 보면, 예를 들면 도형에서 확인하면 이 의지 상태가 이렇게
부정돼서 점점 줄어드는 상태가 의지의 부정. 반의지를 포함하는 이 공간, 즉 선형세계, 평면세계, 공간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사이공간, 반의지를 포함하는 사이공간 속 세계는 의지의 분열 세계가 되는 거다. 의지가 부정되는 거하고 의지가 분열되는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물론 의지의 분열도 정도에 따라서 뭐 1의 상태, 2의 상태는 아니겠지만 그 강도가 변하겠지만 의지의 부정과 의지의 분열은 완전히 공간,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의지의 분열은 처음부터 반의지의 세계를 포함하는 삶의 선형, 평면, 공간 세계이다. 즉, 그 출발지가 의지이면 의지가 축소될 때 의지의 부정 세계가 현시되며 처음부터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거지. 의지의 부정 세계는 자기 힘이 없어진다거나 뭐 병이 들었다거나 나이가 너무 들었다거나 할 때 의지가 점점 부정이 되겠지만 물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겠지만 의지의 분열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힘과 상관없이 분열된 세계야. 어떤 외부적 억압에 의해서 처음부터 분열됐다거나 하는 거지. 그 사유의 출발지가 반의지이면 그 작용에 의해서 의지 분열 세계가 탄생된다. 금방 얘기했던 그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면 세계를 통해서 우리 의지의 부정 상태, 우리 심리 상태, 우리 삶의 의지의 부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 의지의 부정은 인간 일반이 자신의 의지 세계 그 내부에서는 그 부정을 저항하기 때문에 반존재와 반인식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축소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의지의 부정은 의지를 축소시키는 과정. 다시 한번 종합한 거다. 우리 반면에 의지의 존재와 인식화를 거부함으로써 구성되는 삶의 세계이다. 다른 얘기를 하면 의지의 존재와 인식화를 거부함으로써 탄생되는 반존재, 반인식으로 탄생되는 그런 삶의 세계이다. 반인식과 관련된 의지의 부정은 반인식과 의지의 평면 세계에서 기술될 것이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의지의 부정은 의지의 존재화와 인식화를 거부하는 것이지 존재와 인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 잘 알겠지? 우리 삶에서 의지의 부정이 일어나면 그 의지의 부정은 우리의 의지가 그 존재와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지 의지와 상관없는 존재와 인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각과 관념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의지의 부정은 의지가 부정되는 것이지. 이 복잡한 듯한 의지의 부정을 포함하는 완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지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를 창조하느냐, 미래를 성취하는 인간의 행태는 많은 부분 이 세계로부터 기인한다. 과거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과거의 사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행했던 그런 사실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거지. 과거는 어떻게 보면 반존재의 세계고 그것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내 의지가 가미되어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든다는 얘기다. 그래서 과거를 창조하는 행위나 미래를 성취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지의 부정과 관련된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에서 유래하는 그런 삶의 현상이 되겠다. 의지의 부정 세계는 인간 일반을 본래의 모습, 즉 자연 상태로 돌이키는 세계, 즉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세계로의 인도와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세계로의 인도와 자연 상태로 돌이키는 세계. 인간 일반의 힘을 축소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 반존재의 의지화 세계는 허상의 세계를 의지하는 거지. 오히려 힘의 근원적 세계를 구성했었다. 없던 것을 의지하다 보면 가상의 세계를 의지하다 보면 우리 힘의 근원적 세계를 발현하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동일 세계에서도 그것의 작용 과정에 따라서 반존재의 의지화인가, 의지의 반존재인가에 따라서 삶의 세계는 그 모습을 완전히 달리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사유 방향에 따라서 동일 사유 공간에서 삶이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 같은 삶의 현상에서도 이 삶의 방향에 따라, 생각 방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힘의 근원적 세계가 되기도 하고 힘의 파괴적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 의지의 반존재화가 되면 힘의 파괴적 세계가 되고 반존재의 의지화가 일어나면 같은 측면에서 힘의 근원적 세계가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는 삶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결국 삶을 변화시킨다. 자, 그렇겠지. 의지의 부정세계에서 힘의 유지 또는 축소 과정은 힘의 유지 또는 축소 과정은 인간 일반 의지의 반존재에 의한 의지의 불확실성에 기초한다. 의지의 반존재화가 되면 불확실하게 되겠지. 반존재에 의해서. 그러나 이 불확실성에 기인한 힘의 축소는 인간 일반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것은 자연 상태로의 전환이다. 힘을 더 이상 존재화시키려고 의지를 존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지가 부정돼서 자신의 의지를 줄이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탐욕스럽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삶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삶을 이제 축소시켜서 자신의 평화 상태, 다시 그램을 보게 되면 의지를 축소시켜서 이 무의 상태로, 자연의 상태로 들어오게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다. 자연 상태로의 전환이다. 자연 상태라는 것은 이미 모든 힘을 갖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세계에 동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연 상태가 의미 있으려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아무리 자연 상태를 원해도 우리가 힘이 없다면 지나가는 한마디의 벌만 봐도 우리는 위축되잖아. 그치? 벌에 쏘일까 봐. 그렇듯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보호장구를 한 상태에서 벌을 만나면 어, 벌을 만나도 아무 동요가 없겠지.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자신이 완전히 보호된 상태, 자신이 힘을 갖춘 상태에서만 자연 상태가 의미 있어진.
자연 상태라는 것은 이미 모든 힘을 갖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힘의 세계에 동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힘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의지의 반존재와는 자신의 힘을 인간이 자신의 힘을 자신의 의지 세계를 완전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 즉 자연 상태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의지의 증대를 원치 않는 깊은 평정의 의지가 평정의 의지의 부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이 의지의 부정은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다. 그러나 누구나 꿈에 그리는 무욕의 세계, 의지의 부정의 세계이지 평온한 세계. 의지의 부정 세계는 평온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리는 무욕의 세계. 그리고 누구나 이 무욕의 세계를 경험할 수는 있다. 의지의 부정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게, 모든 사물이 같게, 모든 감성이 같게, 모든 것들이 같게 다가오는 평등 세계이다. 의지의 부정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무욕의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등 세계로 유도되는 거야. 그러나 표상되는 우리 세계는 분별된 것들이다. 의지의 부정은 그렇지만 표상되는 세계는 딱 구분되어 있지. 부자, 가난한 자, 잘생긴 자, 잘생기지 못한 자, 이렇게 분별된 세계다. 표상의 세계는 이들의 괴리, 해소는 인식자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의지의 부정과 표상 사이의 괴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야. 의지의 부정은 자연 상태로의 전환을 통한 의지의 유지와 의지의 축소에 기인한 힘의 축소를 야기시키는 세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자, 두 가지가 있네. 자연 상태로의 전환을 통한 의지의 유지. 첫 번째가 의지의 유지고, 두 번째는 의지의 부정이기 때문에 의지의 축소에 기인한 힘의 축소를 야기시키는 세계.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세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의지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자연 상태로의 전환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 자연 상태 얘기할 때 네가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자연 상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거다. 자, 의지가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는 자연 상태로의 전환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인식자는 이때 진정한 의지를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의 가상적 자연 상태, 즉 불완전한 의지 유지에 초자한 반자연 상태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자, 알겠지? 자연으로의 회귀가 자연 상태는 아니다. 자연으로의 회귀가 시골로 가는 게 자연 상태가 아니다. 전원에서의 생활이 자연 상태는 아니다. 전원 생활이 자연 상태는 아니다. 빌딩 속에서도 자연 상태일 수 있다. 빌딩 속에서도. 필연. 뒤에 자연 상태의 정의가 나온다. 필연을 따라가는 삶이 자연 상태. 필연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자연 상태다.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 상태이다. 우리 삶은 해야 할 것만 해도 넘쳐 흐르는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무엇을 해야 할 일인가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고귀함을 표시한다. 자, 잊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살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고귀함을 표시합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그 사람의 명예를 결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세상은 자연 상태에 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따르라고 선동하기 때문에 오해 없이 이를 잘 인식하고 구분해야 한다. 자, 자연 상태에 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 자, 이번 삶의 세계는 의지와 반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다. 정무한성 세계, 영무한성 세계, 과거로 더 지나가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영무한성 세계, 미래로 더 너무 나가는 정무한성 세계, 그리고 의지의 반존재와 작용, 반존재의 의지와 작용, 두 개가 구성하는 의지의 부정, 의지의 부정 세계, 그리고 힘의 근원적 세계 또는 힘의 과계적 세계가 이 의지와 반존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상이다. 우리 삶의 현상 속에서 수많은 다른 예들, 실제적 예들, 우리가 과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든가 미래의 상상 속에서 즐거워한다든지 이런 세상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로 의지와 반존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상이 되겠다. 자, 이번 평면 세계에서 우리는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지. 그래서 수평적 평면 세계의 세 번째 세계를 공부했다. 종합사회 철학 속 이제 점점 즉 천형 세계를 마쳤고 이제 평면 세계 12개의 평면 세계에서 세 번째 평면 세계까지를 마친 상태야. 자, 그런 우리 평합사회 철학 여러 가지 평면 선형 세계, 또 앞으로 공부할 나머지 9가지 평면 세계, 그리고 8가지 공간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밝혀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